네, 안녕하세요. 연세den티입니다. 이전 OT 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진행하는 강의 영상은 추후에 편집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고요. 원래는 이제 디스코드에 올려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용량의 문제로 유튜브에 비공개 업로드 및 링크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자체는 오래 해왔고 또 팀원들이랑 계속 교육 자료나 아니면 분석 자료를 문서로 만드는 건 많이 했었는데 방송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방송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강의가 조금 미숙하더라도 점점 나아질 예정이니까 많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첫 강인 캔들 기초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들 기초편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추세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 사례나 아니면 매매 중심으로 캔들 심화편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캔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네이버에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되어 있고요. 이후에 복습하실 때 편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캔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5 더하기 3 이런 숫자로 이루어진 문제의 계산식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숫자나 아니면 연산기호 자체를 다 알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어는 어떠세요? 다소 간단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숫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아랍어로 된 문제는 어떠신가요? 물론 이제 앞에서 숫자나 아니면 영어로 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답은 아실 수 있지만 이걸 만약 이 아랍어가 처음 문제로 나왔으면 이 아랍어를 아는 분들 말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겠죠. 즉 트레이딩에서도 차트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캔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언어, 기호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캔들을 모르면서 차트를 제대로 풀고 해석하고 거기서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캔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차트라는 문제를 풀고 거기서 분석을 진행하면서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는 캔들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캔들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하이 타임 프레임, 좀 더 높은 시간대에서 단일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여러 가지 캔들로 나타나면서 연속되면서 캔들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긴 시간대에서 단일 캔들로 나타났던 걸 작은 시간대에서 여러 흐름으로 나타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단일 캔들을 그냥 하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라이스 액션이나 아니면 마켓 스트럭처, 즉 차트의 긴 시간대 안에서 캔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를 진행하고 시작할 예정인데요.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 선물 차트이고 4시간 봉 차트입니다. 표시한 캔들은 윗꼬리가 짧고 아랫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에 해당하고요. 여기 보시면 대략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작은 형태의 망치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타났을 때 망치형 캔들이 나타났는데 이후에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퀴즈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고요. 다들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같은 망치형 캔들이고 아까는 하락 추세였으면 이번엔 상승 추세에서 나타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나타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맞추신 것처럼 하락 반전이 나타났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같은 망치형 캔들이고요. 동일하게 상승 추세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전의 퀴즈랑 같이 상승 추세에서 나타난 망치형 캔들인데 이번에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퀴즈를 강의 시작에 앞서서 내드린 이유는 세 가지 경우 모두 같은 망치형 캔들이었는데 캔들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추세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저점을 낮추던 중에 바닥에서 나타난 망치형 캔들이었고요. 살펴보시면 고점 역시 이렇게 낮추면서 하락 추세가 나타났고 이전 급락에서 나타난 저점이랑 동일한 곳에서 나타난 망치형 캔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망치형 캔들은 보통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가 길어지고 반전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단순히 그것만 이해해서 이게 반전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 같은 지점에서 동일 지점을 저점으로 형성하면서 지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망치형 캔들이 나타난 이후에는 상승 반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실제로 매매에서는 이 망치형 캔들 하나만 보고 상승으로 반전할 거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망치형 캔들이 나타나면서 동일 저점을 형성을 했으니까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서 실제 그 뒤에 양봉이 나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리시 MSB,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등이 나타나면서 상승 반전이 나타난 걸 확인한 다음에 매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만약에 엔트리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동일 저점을 스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좀 자세히 보면 상승 과정에서 나타난 망치형 캔들인데 하이타임 프레임에서 보면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조금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전 고점에 비해서 로어 하이를 형성하면서 중기적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 추세에서는 완전한 상승 추세로 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즉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나타나면서 디스트리뷰션, 분산 패턴 속에서 나타난 단기 상승 과정에서의 망치형 캔들이었기 때문에 이는 망치형 캔들의 특징인 지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망치형 캔들의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로 단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반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망치형 캔들이 이 지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게 하락으로 반전될 것이라는 걸 맞추기가 좀 어려웠겠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이제 틀린 분들도 있고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었었는데요. 똑같이 고점에서 나타난 망치형 캔들이라는 거는 이전 추세에서랑 비슷한데 두 번째 추세랑 좀 달랐던 거는 두 번째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던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세 번째 사례는 고점을 높여오던 추세였다는 거죠. 즉 고점을 높여오던 추세에서 망치형 캔들 저점이 이전 저점을 침범하는 형태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전 저점을 침범하지 않고 위에서 유지된 상태였어요. 따라서 이 고점을 낮추는 매도세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상승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이후에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퀴즈를 내드린 이유는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단일 캔들로만 봤을 때는 동일한 단일 캔들이지만 어떠한 추세에서 나타났는지 또 그리고 각각의 캔들의 고점이나 저점의 위치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차트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구글 등에 이렇게 캔들스틱 패턴이라고 치시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음집인데요.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주식에서 차트를 보시는 입문자들이 초반에 이런 캔들 패턴 자체를 외우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망치형 캔들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래 꼬리가 길다 보니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가 나타나는 캔들인데 이걸 단일 캔들 또는 캔들 패턴 자체를 외워서 정답인 것처럼 활용을 하려다 보면 추세 속에서 달라지는 그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고 트레이딩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교육 자료로 이렇게 단일 캔들이나 아니면 캔들 패턴에 대해서 다양하게 올려드리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캔들의 기초를 이해하고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추세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각각의 패턴을 한 번씩 다뤄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해하시라고 올려드린 거지 마치 각각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시험 치듯이 외우라고 올려드린 건 아니에요. 자,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캔들 패턴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단일 캔들 또는 여러 캔들이 모인 캔들 패턴이 전체 프라이스 액션이나 아니면 마켓 스트럭처 안에서 복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단일 캔들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4시간 차트입니다.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고 윗꼬리를 가진 캔들들이 연속해서 나타난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분들은 이렇게 차트 패턴, 차트 흐름이 나오면 이 상황에서 윗꼬리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제 캔들 패턴 자체로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하락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워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하락이네 하고 여기 윗꼬리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다행히 스탑을 위에다 걸어서 스탑에 안 걸리고 내려가면 수익을 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기서 스탑을 걸어버리면 스탑 헌팅 당하면서 손실을 보고 끝나게 되겠죠. 이 4시간 캔들 자체를 보고 단일 캔들 패턴으로 뭐가 되겠다, 지지가 나오겠다, 매도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형성되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는 1시간 분 캔들이고요. 이제 4시간 분 캔들을 자세하게 보려고 1시간 분 캔들로 늘렸으니까 당연히 1시간 분 캔들 4개가 모였을 때 4시간 분 캔들 하나가 생기겠죠. 보시면 첫 번째 장대양봉이고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상승 다음에 윗꼬리가 나타났고 이 윗꼬리를 일부 메워주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아랫꼬리가 달린 하락 캔들이 나타났죠.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단일 캔들 패턴 하나만 봤을 때는 하락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늘려서 보면 저항이 나타났네, 저항이 나타났다가 다시 이걸 메꿨네, 그리고 나서 다시 저항이 나타났는데 아랫꼬리가 형성되면서 일시적으로 지지가 나타나는 상황이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캔들 패턴 하나에서는 그냥 윗꼬리만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고점이 조금 낮아졌지만 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캔들 하나만 봤을 때는 매도를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에 윗꼬리가 좀 길어진 캔들을 보면 이건 좀 도지라기보다는 이제 영망치형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캔들에서는 처음에 양봉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그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타났어요. 보통 이렇게 잡아먹는 형태를 엔걸핑 한다라고 하고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그 장악형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상승, 하락이니까 어느 정도 하락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뒤에서 작은 도지 형태 2개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했지만 하락했지만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이런 심리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하락으로 보기에도 매수와 매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2개 나타난 것만 보면 처음에 하나만 봤을 때보다는 고점이 낮아졌지만 역시 여기서도 저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캔들 패턴 2개만 보고 윗꼬리가 나타났으니까 매도를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아까 이 윗꼬리 하나만 봤을 때보다는 2개까지 나타나면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도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똑같이 1시간 봉에서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약간의 음봉이 나타나고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승했지만 그걸 잡아먹는 하락이 나타났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타났는데 위로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가 여기서 저항이 나타났네. 즉, 이 구간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는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캔들이 3개가 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약간 낮아지는 추세가 생긴 거죠. 즉, 여기서 윗꼬리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점이랑 저점이랑 형성되는 추세,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이런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캔들 패턴이 윗꼬리가 나타났으니까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추세가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하락에 대한 심리 상태가 매도세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안전한 거는 여기서도 실제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정도에서 들어가야지 하면 엔트리가 높으니까 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컨펌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은 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 매매할 때는 여기서 저점이 낮아졌고 이 저점을 깨는 구간에서 음봉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제 베어리시 MACD가 나타나는 걸 보고 컨펌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또 매도 포지션의 엔트리가 될 거고 이런 고점들을 스탑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2번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겹치는 내용인데, 단일 캔들 패턴 하나만 보고서 어떤 그 패턴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패턴 하나에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형성 원리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체 추세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보시면 저희 캔들 1편 기초편에서 캔들 형성 원리로 그려둔 모식도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의 가격 흐름들이 모여서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의 하나의 캔들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양봉, 음봉, 도지 이런 거에 다양한 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형성 원리 모식도가 굉장히 단순해 보였고 당연해 보여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이 모식도를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각 머리와 끝은 이제 고가랑 저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 고가는 저항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에서 균형을 이룬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고가가 나타난 구간은 매도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가는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저점을 형성을 해준 곳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이만큼이 매수의 힘을 나타내면서 양봉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시가보다 저가가 낮으면 이만큼이 매도세가 형성이 되면서 하락의 힘이 더 센 음봉이 생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하이 타임 프레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캔들 형성 원리를 이제 올려드린 네이버 교육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캔들 패턴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캔들 패턴에서 한 개 정도씩 살펴보면서 캔들 형성 원리랑 차트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예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상승세의 전환 패턴이고요. 상승형 캔들 패턴에서 나타나는 샛별형 캔들 패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캔들은 하락 추세에서의 음봉이 나타난 거고요. 그 음봉 이후에 이제 스피닝 탑이나 도지, 즉 어느 정도 매도세랑 매수세가 균형을 나타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락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상승세 전환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차트 속에서 살펴보면 이제 상승세 전환 패턴, 샛별형 패턴이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드린 거는 캔들 패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입문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뭐 지지, 저항, 추세선, 기타 등등을 올려드리면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를 작성을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여기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플랜을 이용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캔들에서 중요한 게 PA, 프라이스 액션이나 마켓 스트럭처에서 캔들 패턴이 나타나는 그 흐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살펴보면 조정으로 인한 하락이 나타났지만 사실상 만약에 아래에서 이렇게 추세선 지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갈팡질팡하는 형태의 이제 캔들이 나타났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추세선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반전이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 다음에 스피닝 탑 또는 도지 이후에 이 하락 캔들을 잡아먹는 이제 앵걸핑형 상승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잡아먹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앵걸핑이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앞선 캔들을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을 의미하고요. 캔들 패턴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앞에랑 뒤에 캔들들이 음봉, 양봉으로 서로 다른 형태라면 그게 서로 잡아먹는 형태인지 아니면 그 안에 속해서 그 힘을 다 못 이겨내는 캔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세 전환 패턴을 다시 좀 살펴보면 조정으로 인한 하락이 나타났지만 샛별형 패턴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고, 단지 이 샛별형 패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저점이 있고 그 저점을 깨지 않는 동일 저점이 나타났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근거이고요.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추세선 지지가 나타났다면 이런 지지에 대한 근거가 중첩되면서 상승세 전환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매매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 음봉을 잡아먹는 이 구간에서 불리시 MSB,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전환되는 걸로 컨펌이 됐을 때 엔트리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이전 저점 구간, 동일 저점이 나타난 구간을 스탑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활용할 때는 이렇게 다른 PA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 활용하기 전에 캔들 패턴 그리고 나타난 지지 근거들을 중첩해서 같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요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락세 전환 패턴을 살펴볼 거고요. 하락세 전환 패턴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가지고 온 건 흑삼형 패턴이고, 음봉이 쉽게 말하면 세 개가 연속해서 나타난 건데, 이런 시가랑 종가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시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형태고 종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형태인 거죠. 이 세 개가 나타나면 이전의 패턴을 깨고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확률이 있는 패턴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전에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음봉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면서 흑삼형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미 이 음봉에서 이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거기서 음봉이 나타났어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근거인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어느 정도 보이는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그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다음에 여기서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나타났죠. 상승 추세선 이탈, 베어리시 리테스트. 여기서 두 번째 근거가 생긴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세 개가 나타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세 개가 나타나면서 이전 저점 형성했던 구간에서 동일 저점을 형성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 음봉이 더 형성되면서 베어리시 MSB가 이 구간에서 나타난 거죠. 저희가 이렇게 캔들 패턴의 흑삼형 패턴 예시로 올려드린 거는 식별하기 쉽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흑삼형 패턴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예시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추세 속에서 나타난 여러 근거가 이 흑산병 패턴 캔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점, 저점, 그리고 추세에 대한 테스트, 리테스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복합적으로 캔들 패턴이랑 같이 중첩시켜서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정도 하락에서 이제 이전 저점을 깰 때 여기에서 컨펌이 나타나는 걸로 보면서 엔트리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 엔트리에서 이전 동일 고점들 여기를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스탑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나는 좀 더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흑산병 패턴이 나타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 보통은 이런 중요한 동일 저점들은 다시 또 리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테스트 하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빠지는 지점, 이런 빠지는 지점에서 컨펌을 다시 확인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여기 위로 스탑을 잡게 되면 손익비가 조금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근거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MSB를 어느 정도 만드는 여기 정도 구간을 스탑으로 삼는다든지. 그래서 매매에 대한 팁은 이 정도이고요. 하락세 전환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흑산병 패턴이라는 거는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있는 패턴이지만, 처음에 퀴즈라든지 계속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캔들 패턴 자체가 항상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지지, 저항, 그런 프라이스 액션의 근거와 중첩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세 지속 패턴이고요. 이제 상승 3법형, 하락 3법형 이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5 더하기 3은 8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5 더하기 3 패턴은 8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서 캔들이 이런 과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해석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5 더하기 3 패턴, 상승 3법형 패턴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상승 3법형, 하락 3법형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냐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이론들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름 붙이는 거지, 여러분이 실제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실 때는 그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해석을 하실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상승 3법형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여기서 보면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하람이라고 써 있어요. 하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흑산병 패턴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하람이라는 뜻 자체에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람이는 이런 식으로 이전의 캔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잉태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장악형은 인걸핑이어서 이전 캔들을 이렇게 아예 장악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잉태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캔들을 뚫지 못하고 그런 캔들 안에 이렇게 속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상승 선법형에서 나타난 하람이는 이전에 장대 양봉이 나타난 그 구간 안에서 놀면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락이 나타났지만 아직 저점을 깨지 못했네. 저점을 깨지 못했으니까 베어리시 MSB가 컨펌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저항이 나타나고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상승 가능성도 충분해 라고 여기까지 해서 이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하람이를 다시 인걸핑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여기 첫 번째 양봉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즉 이전 처음에 고점을 높이는 하이얼 하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추세 지속 패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락 3법형은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겠죠. 하락 패턴에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고 그 음봉 안에서 상승하는 하람이 무리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굳이 3법이 아니더라도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무리들이 이 전에 나타났던 이 캔들의 고점, 저점 안에서 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이 깨지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고점을 깨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락 추세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가 나타났지만 완전히 하락 추세를 되돌릴 정도의 조정은 아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 하락 추세의 저점을 깨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하락 추세가 다시 이어지는 추세 지속형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애매하긴 한데 이 고점이랑 저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 패턴을 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캔들 바디 안에서 노는 거를 중요하게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점 저점이 나타나는 걸 중요하게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아예 꼬리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거기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지지가 나타난 거고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저항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캔들을 보면서 이 캔들을 넘어서는 음봉이 나타났네, 하락이야 라고 해석하면 조금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하나미 캔들, 조정 캔들들을 볼 때는 꼬리까지, 고점, 저점까지 중요하게 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전에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상승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하나미 음봉들이 나타났는데, 이전의 양봉을 깨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이 캔들 패턴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캔들 패턴 안에서도 고점 저점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 전에도 보면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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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렇게 하이얼 하이 추세를 유지했고 저점도 비슷하죠. 이제 하이얼 로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건 추세가 깨지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 3법형 패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좀 완전한 예시는 아닌데 여기 저점을 넘어서는 이 꼬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안에서 놀고 있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하락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지지가 나타나긴 했지만 저점이 낮아졌다는 거에서 이미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조금은 리스키한 이유는 아래 꼬리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나타나는 건데, 그럼 매수세가 비슷한 구간에서 두 지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구간은 두 지점 이상, 세 지점 이상 이렇게 반복되면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깼어?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건 좀 리스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저점들을 깨는 음봉이 나타나면서 하락 3법형이 이제 추세가 지속되는 걸 확인하고 베어리시 MSB가 나타나는 걸 컨펌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패턴들이 어느 정도 추세를 깼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항상 리테스트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이 구간을 먹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리테스트를 주고 또 큰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주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어리시 리테스트 또는 불리시 리테스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한번 리테스트 한 다음에 하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냥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거지만 여기서 리테스트 때 들어가면 근거가 하나가 더 중첩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리테스트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스탑을 더 짧게 여기다가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일찍 들어갔다 그러면 위에다가 스탑을 줘야 되는 구간들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스탑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손익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도지 캔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도지 캔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엎치락 뒤치락하고 매수랑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심리적으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애매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마켓메이커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트레이더들이 이제 갈팡질팡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도지 캔들의 형태는 윗꼬리, 아랫꼬리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례에서 해석하는 걸 좀 같이 살펴보면 하락 추세가 먼저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타난 다음에 도지 캔들이 나타났어요.
도지 캔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저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미 하락 추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위에서도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반전을 하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런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이전에 음봉을 깨는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캔들 패턴만 보고 나서 들어간다 그러면 애매한 게 여기 이 불리시 MSB가 나타나는 양봉 캔들 나타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걸 잡아먹는 앵걸핑하는 음봉이 나타났죠. 이제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이제 리스키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캔들 패턴만 아는 게 위험하다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다시 전체 추세에서 살펴보면 여기 도지에서 저점을 만든 거는 애매한 지점에서 저점을 만들었다는 건 거기에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전환시키는 캔들이 나타났지만 다시 인걸핑하고 또 하락 추세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동일 저점에서 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점은 강한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하면서 여기서 굳이 상승이 MSB가 컨펌이 돼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서도 어느 정도 리스키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손익비를 노리는. 그리고 나서 이 지지 구간을 스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 십자 잉태형 패턴을 보면 이것도 어떤 말인지를 아는 거는 좋은 건데 굳이 우리가 하락 십자 잉태형 패턴 이렇게 해가지고 걔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야 뭐야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캔들을 차트 속에서 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건 장대 양봉이 나타난 다음에 고점을 낮추면서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도지 캔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애매한 거죠. 왜냐면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조정으로 봐야 될지 또는 하락으로 봐야 될지도 애매한 거고 또 저점을 여기서 조정 준 곳에서 높였지만 이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또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지 캔들이 나타난 곳에서 처음 도지 캔들이 나타난 곳은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고 좀 그 뒤에 캔들 형성을 지켜보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했던 건 뭐냐면 앞에서는 이 음봉보다 이 양봉이 더 높은 지점에서 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양봉보다 이 음봉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안으로 잉태되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락 십자 잉태형 패턴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매도를 치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받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다음에 윗꼬리가 나타나면서 저항을 받은 음봉 형태가 나타났고 이 음봉이 여기 중요한 구간을 깼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하게 매도를 볼 수 있는 지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하는 방법이랑 이런 걸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캔들의 형성 원리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이 타임 프레임으로 갈수록 단일 캔들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그 단일 캔들 패턴을 로우 타임 프레임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윗꼬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매도라고 생각하거나 저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캔들 여러 개를 보면서 캔들 하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고점이랑 저점의 추세에서 어떻게 지금 저항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캔들 형성 원리를 이해해서 그 캔들 하나하나를 해석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다른 근거들, 프라이스 액션 근거랑 중첩해서 캔들을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프라이스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뭐 마켓 스트럭처, 차트 구조도 있을 거고요. 추세, 그리고 지지 저항 등도 있을 거고 정리하자면 우리가 5 더하기 3은 8이라는 걸 이해를 할 때 5랑 3이 뭔지, 더하기가 뭔지라는 걸 이해하는 거는 단일 캔들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걸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앞에 이미
더하기들이 계속 무수히 많이 나타났으면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PA 근거들을 계속 보면서 캔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캔들 형성 원리를 이해한다는 건데 캔들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하이 타임 프레임 캔들, 단일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로우 타임 프레임으로 늘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냥 그 캔들들 몇 개만 보지 마시고 제가 가끔 이제 차트 올려주시는 거 보면 더 길게 늘려서 차트 전체 추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때가 많은데 그것처럼 전체 추세에서 나타난 PA 근거랑 중첩해서 지금 보고 계신 캔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캔들에서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사실 캔들 패턴 자체가 되게 지루하고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뭘 설명드려야 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중간중간 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캔들은 트레이딩 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면 너무 번잡할 것 같아서 PPT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후에 다른 차트 추세선이라던가 뭐 하모닉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트레이딩 뷰에서 작동하는 것들 같은 것들 계속 설명드리면서 실제 매매하는데 작동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강의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을 좀 받고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남은 질문들은 질문을 저희 그 후기랑 개선 의견 쓰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나중에 방송 편집본 올릴 때 거기다가 강의를 추가해서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임태형 패턴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냥 좀 적으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음봉이 이 안에서 나타나면 임태형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타나면서 이걸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 캔들부터는 이제는 임태형 캔들 패턴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이 저점을 깨면서 나타나는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어리시 MSB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었다 그러면 이걸 깨는 순간 얘는 임태형이 아니고 추세가 브레이크 되는 게 컨펌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도 임태형 또는 장악형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캔들의 이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이런 흐름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상 이름을 외우는 건 다른 사람 자료를 보기 위해서 언어를 알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 정도인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장악형이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임태형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이것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이게 그 안에 가둬진 캔들입니다. 이렇게 다 맨날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작게 약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용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이제 책을 공부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공부할 때 알기 위해서 아는 정도의 선에서는 추천드리지만 우리가 아까 뭐 하락 십자형, 뭐 임태형 뭐 이런 거를 그 단어를 봤을 때 어떤 패턴을 떠올릴 정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퀴즈 3개 했을 때 똑같이 망치형 캔들인데 상승 추세 같았어도 그게 하락 반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캔들 패턴은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간 속에서 그 캔들 패턴 또는 그 단일 캔들이 만들어진 타임프레임 안에서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 그것 자체가 전체 추세를 뒤바꿀 정도로 큰 힘을 가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큰 힘을 가지는 애들로 파악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이 뭐 2배, 5배 이상 동반하면서 이전에 고점이나 저점을 깨면서 아예 장악해버리는 그런 인걸핑 캔들 같은 것들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그 하나의 캔들 자체에 주목하려고 하기보다는 전체 추세 속에서 계속 파악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선 긋고 작도하고 이런 게 되게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MTS나 홈TS에서 그런 게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레이딩부에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아, 여기 내가 그려둔 선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네, 계속 지지가 나오네, 이러면서 그게 익숙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사실상 로그는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캔들이랑 로그 캔들이랑 이런 것들 자료를 만들어 드릴까도 했었었는데 저는 잘 쓰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로그 캔들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게 잘 맞는다 이런 걸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로그 캔들은 비율적으로 해서 이걸 나타낸 거다라고 정도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갔지 해외에서 좀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일반 캔들이랑 로그 캔들 정의 차이보다도 어떤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건지를 좀 공부가 되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맥킨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로그를 쓰면서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잘 맞고 하면 그걸 쓰는 거고 저는 로그를 썼을 때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차트로 하는 게 편하고 잘 맞아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자료로는 만들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쓸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저희도. 이 캔들은 사실상 진짜 트레이딩부에서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준비한 거를 계속 버벅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PPT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뒤에 나중에는 트레이딩부에서 그때그때 질문 받아서 이런 건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런 것들도 할 거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의 개념들을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딩 자체에서 시나리오를 만들 줄 알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강의가 개념적인 걸 다루긴 할 거지만 실제 작동하는 거, 그 다음에 매매 때 어떻게 하는지, 매매 때 주로 어디서 타점을 잡는지 그런 것들을 플랜이랑 연결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따로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